안녕하세요. 대신 일타 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2 능률 김성곤 3과 주제 배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 일치, 브리치 문제와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쌤이 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받아서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과 영어 2 능률 김성곤 3과는 이 다른 단원들 다 통틀어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좀 낯선 통계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통계의 어떤 함정을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 분석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1번부터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용 이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난 상태일 거기 때문에 답을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5번이죠. 통계학이라는 게 편견이 있을 수 있대요. 언제요? 그것들이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발견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겠죠. 연구 방법이 제대로만 된다면 특별히 통계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2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비록 이 광고가 Liquid Facial Soap에 대한 이 광고가 믿을 수 없지만 민정은 엄청난 효과를 봤대요. 아니죠. 효과를 특별히 보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3번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일치불일치 문제고요. 여긴 정답이 4번이에요. 이 ABC 커퍼레이션의 새로운 고용이라는 것이 고용된 사람들이 이 3만 달러를 첫 봉급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 이제 모드 얘기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제 2만 달러 정도가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앙값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여기에 아마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산술평균은 집단의 모든 값을 더하 구성원의 수로 나눈 것 맞고요. 중앙값은 정확히 중간에 있는 숫자죠. 그다음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숫자 맞고 평균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평균의 종류와 값을 분포를 알아야 한다는 것도 맞죠. 여기에 이제 평균이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보수가 좋은 회사로 보이기 위해 중앙값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값이 아니고 산술평균을 활용을 했죠. 다음 6번 요약을 하자면 이 통계라는 게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더 호감이 가는 결정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면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danger, 마이너스 i 가져가야 되겠죠. 7번 제목은 어떤 걸까요? 자,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이 통계라는 것이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however, 뒤부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다음에 통계를 볼 때는 맹목적이 되지 않고 아주 critical eye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ritical readers가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의 주제. 이 8번의 결국 이제 샘플링을 랜덤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랜덤 샘플링의 중요성이라는 4번이 맞겠고요. 9번의 빈칸을 잡아보면 이 그래프라는 것이 이 변화시킴으로써 그 액세스의 유닛을요. 그래서 이 축의 단위를 바꿈으로써 A 할 수 있다. 뭐 조정하거나 바꾸거나 유지하는 건 아니고 뭐 수정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조작이 좀 더 괜찮겠죠. 바꾸거나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최대값이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보이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에 따르면 이 최대값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당연히 최대값이 높기 때문에 이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뭐냐면 less를 썼다는 거예요. 덜 이렇게 보인다.
그럼 여기서는 더뭐 가파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덜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덜 플랫하다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하다 보입니다. 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10번 요지로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봤던 저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는 단원입니다. 썸과는요.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겠죠. 이 샘플이라는 게 이 결과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100%도 그 샘플에 따라서 그 100%가 정말 100%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위크리스함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평균값과 그 분포값을 제대로 확인하자라는 4번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12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이 mean이라는 이 평균값이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average, mean, median, mode 이런 여러 가지 이 평균에 관련된 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요. 1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건 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죠. 지문에 아주 긴 글을 활용을 했고요. 이런 어떤 값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 평균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법, 그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인지를 하게 만든다라는 4번이 가장 적절해 보이네요. 그래프를 사용하는 케이스에 디셉티브한 방식으로 꼭 쓴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속이는 방식인데 이건 어떤 타입의 평균이 가장 유용한가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체크의 필요성이다. 분포값을. 그러니까 분포값을 체크하는 게 되게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은 이제 강조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 단락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니고 14번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통계적 정보가 중요하지만 많은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계적 정보가 뭐 중요하다 아니면은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요. 뭐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글이 아닙니다. 15번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앞에서 봤었지만 이런 어떤 정확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번이 맞겠죠. Critical Eye를 보자. 그 다음에 Voluntary Response Sampling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샘플링이 뭐예요? 지금 앞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평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평이라든가 이 가게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표현한 것은 3번이 되겠죠. 오로지 그들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한다라는 거죠. 17번 제목. 자, 그래프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프의 힘, 그지? 너에게 특정한 관점을 설득한다. 나쁘지 않죠? 아마 이제 다 넘어가고 아마 1번과 5번을 고민했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어떤 활용하는 어떤 뭐 플러스한 부분보다도 좀 이제 잘못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속이는 거, 그 뒤에는 트릭을 얘기하는 5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18번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샘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샘플을 이제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너가 또 통계를 볼 때 샘플을 완전하게 좀 면밀하게 확인하자라는 1번이 적절하겠고 아마 이 4번을 고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통계의 어떤 함정을 활용하는 거지 완전 거짓된 통계로 속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페이크는 아니다. 이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고요. 이제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만이 참여하는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잘 빈칸 적절한 거. 이 평균이라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대요. 왜냐면 그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속지 않으려면은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어떤 평균의 종류가 활용되는가. 그리고 넌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값의 분포 값을요. 5번이 맞죠.
21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12명의 직원들이 3만 달러보다 많이 벌고 12명의 직원들이 그거보다 적게 벌기 때문에 상술 평균은 3만 달러가 아니라 네, 중앙값이 3만 달러인 겁니다. 역시 이 값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민정의 내용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샘플의 어떤 중요성, 그죠? 그래서 이런 통계의 신뢰에 있어서 샘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문제들이 네, 여기 정도, 이 정도 풀면은 뭐 충분하다 봅니다. 자, 교과서 문제는 참 뭐 주제율 같은 경우에 좀 풀만한데 이 3과 같은 경우에 좀 쉽지 않았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거를 어퍼버의 빈칸, 뭐 서술형 이런 걸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왜 이게 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생기면 쌤한테 질문 당연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본문 분석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쌤의 카페에는 여러 배열 문제 추가적으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 3과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